누군가에겐 기회, 어떤 이에겐 위기가 될 수 있는 3기 신도시 완전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몬스탄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제 201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불과 뭐 한 12월 정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20일 날 그 발표가 되자마자 제가 일단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그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와 함께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봤죠. 예,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이제 주제는요.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에는 이제 위기가 이제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3기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뭐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 만약에 뭐 앞으로 이제 뭐 청약에 들어가서 뭐 당첨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하지만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어떤 이에겐 또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일단 뭐 3기 신도시, 예, 일단은 뭐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유 아시죠? 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발표가 된 거잖아요. 제가 이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제 강조해 드렸듯이 이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에 따라서 주택시장에 좀 많은 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많이 제가 또 강조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또 갑자기 또 문의가 또 3기 신도시 어디가 또 가장 괜찮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벌써 지난 강의에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딱 보면, 입지적으로 딱 보면 딱 나오죠. 예. 일단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보시면,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문기사에서 좀 발췌한 자료예요. 예, 발췌한 자료니까요. 그 기존에 지금 우리가 어제 그 이제 국토부에 나온 보도 자료에는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좀 다른 신문사에서 제가 좀 발췌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한번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선 사이가 지금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자, 1기 신도시 보이시죠? 자, 1기 신도시인데 여기 보시면 일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라던가 평촌, 삼본, 분당이 지금 1기 신도시 라인에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는 그 다음 라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파주, 김포 한강 신도시라던가 아래쪽으로는 뭐 동탄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양주까지 해서 이게 2기 신도시입니다. 2기 신도시. 그래서 안쪽으로는 1기 신도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2기 신도시인데 자, 이번에 그 발표된 3기 신도시를 보니까 1기 신도시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남양주 쪽에 발표된 이 왕숙 신도시죠. 예, 왕숙 신도시. 이 왕숙 지구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남의 이제 교산지구도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천, 예, 과천도 지금 안쪽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인천의 이제 계양 신도시 일대도 지금 안쪽에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지금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도상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좀 이제 짚고 넘어가 드리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세세하게는 제가 벌써 지난 강의에 해드렸으니까 좀 세세하게 보실 분들은 지난 강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남양주 이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커요. 예, 66,000 가구입니다. 66,000 가구.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GTX 이제 신호선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GTX 이제 그 GTX 그 비노선이 지나가는 건데 이 GTX 비노선 같은 경우는 여기 마석에서 출발해서 여기 그 송도까지 이제 가는 노선입니다. 송도까지 가는 노선인데 그래서 요 이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제 GTX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GTX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8호선 연장선 있죠? 그게 지금 별내까지 가는데 이 8호선 연장선도 이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례 신도시 위에, 그 다음에 미사지구 아래쪽에 있는 이제 하남의 이제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만만 좀 살펴드리면 3호선이 연장이 돼버리죠. 예, 3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예, 3호선이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5급역이 지금 3호선 지금 종착역인데 여기서 지금 연장이 됩니다. 예, 연장이 이제 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4호선 라인, 그러니까 선바이역 쪽에 4호선 라인이면서 지금 요거 지금 양주에서 출발해서 지금 동탄까지 빠지는 요 노선이 이 양주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쪽 아래쪽으로 쭉 빠지는, 예, 쭉 빠지는 지금 A 노선이 지금 이제 그 동탄까지 빠지는 거고, 요 노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우리가 GTX C 노선인데요. 이 GTX C 노선 상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가뜩 이 과천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준 강남권으로도 지금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GTX 노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호선에다가 플러스 어때요? GTX C 노선까지 들어오죠. 예, C 노선까지 들어옵니다. 예. 상당히 이제 교통 여건이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양 쪽 같은 경우에는 뭐 5호선 라인을 통해서 뭐 이 안쪽으로 뭐 BRT, 예, BRT를 신설한다라는 이런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통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죠. 예, 포함되어서 나왔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상으로 한번 보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우리가,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왕숙지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교산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천 일대가 있는데,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니까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 동부권 쪽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이제 발표가 됐어요. 예, 동부권 쪽으로. 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강남을 이쪽이 지금 강남이잖아요. 예, 강남을 중심으로 있는 동부권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신도시가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도시의 양을 보면 6만 6천 가구에 3만 2천 가구, 9만 8천 가구에 여기 지금 과천에 7천 가구, 그러면 10만 5천 가구에 지금 1만 7천 가구 다음에 12만 2천 가구인데 우리가 지금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약 한 20만 호 정도를 건설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후속으로 발표될 지역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먼저 이 동부권 쪽에 발표가 됐으니까 다음에는 어느 쪽이에요? 반대쪽이죠. 지금 앞에 우리 촬영하고 있는 직원도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쪽에 발표가 되겠죠. 이쪽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실 수 있는 좀 눈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나머지 한 7만 가구에서 8만 가구 사이는 서울의 이제 서부권 쪽으로 이제 발표가 이제 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 자,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조성 방향이에요. 방향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해보면 아까 지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좀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왜 1기 신도시보다 더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접근성이 좀 확보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교통에 대한 대책까지도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GTX 지금 B노선이라던가 신호선, 예, 이 연장선, 그러니까 그 라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신도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호선 연장이라던가 8호선 연장 같은 기존 지하철 연장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면서 같이 교통망을 확보하는 대책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가진 장점이 뭡니까? 신도시가 가진 장점. 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 뭐예요? 직주, 근접. 직주근접 제가 강조해 드리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신도시가 가진 장점은요, 우리가 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후 개발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도시가 먼저 지금 발표가 되고, 앞으로 이제 후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신도시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요. 아무리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가보셔도 먼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개런티가 돼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 1기 신도시도 노후됐지만 살기가 상당히 이게 주거에 대한 환경 자체가 좋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외곽에 지어지잖아요. 외곽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 신도시의 가격이 결정되는 요건은요. 가장 중요한 직주 근접이에요. 직주 근접. 그러니까 이 직주 근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도심과의 접근성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자족 기능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신도시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머리에 담아두셔야 되는 게 뭐예요? 직주, 근접. 머리에 꼭 담아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요 내용은 지금 이제 물리적인 접근성이 확보가 되고 교통망을 확보하겠다라는 거는 직주 근접이 지금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확보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자족 기능. 예. 그러니까 자족 기능. 이게 가능 아닙니다. 기능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예. 자족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자족 기능까지 더불어서 그러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그 택지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신도시로서의 역할까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3기 신도시가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3기 신도시 조성방,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 신도시마다 자족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족 기능.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마지막 강의 또 준비해 놨으니까 예, 계속 이제 시청하시고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래서 3기 신도시 뭐가 달라요? 자, 1기 신도시의 장점은 뭐예요? 서울과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다. 서울과 인접해 있죠. 그다음에 2기 신도시의 장점이 뭡니까? 1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자족 기능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대상으로 이 1기와 2기를 보면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을 당시에는 이제 90년대잖아요. 그렇죠? 1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을 당시에는요. 무조건 서울로 집중이에요. 그때 뭐 지방 분권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집중이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 배드타운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족 기능이나 이런 그 지방 분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집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기 신도시를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2기 신도시는 2000년도 중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공급된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뭐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라던가 세종시라던가 지방 분권,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서울로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이제 명제가 이때부터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2기 신도시에는 자족 기능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조집합에 있는 겁니다. 조집합에 있어서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지금 갖춰줘요? 지금 2기 신도시 중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 아니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망에 대한 대책을 세웠지만 교통망이 지금 미비하다라는 거죠. 근데 교통망은 지금 선제적으로 해주겠다는 게 3기 신도시예요. 자, 그러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대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자, 반대로 이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게 되면 그건 누군가한테는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2기 신도시나 아니면 일부 택지 지역 중에 입지가 떨어진 지역은 당연히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그럼 그분들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기 신도시가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럼 이 위기가 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빠르게 움직이셔야겠죠. 그렇죠? 예,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그거 꼭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에 한번 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3기 신도시의 정책적인 의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책적인 의도. 왜 얘네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자,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요? 강남의 주택가격 안정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남양주의 왕숙신도시라던가, 왜 남양주 왕숙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 노선이라던가 8호선 연장에 들어가게 되면 강남과 30분 거리에 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교산지구는 바로 강남 바로 옆에 있고요. 과천이야 뭐 중강남권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양은 적지만 강남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그래서 동부권 쪽을 먼저 발표를 해준 겁니다. 예, 요거 한번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서부권 중심으로 당연히 발표 가능성이 아니라 당연히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제가 지난 우리가 그 주제가 제 강의 주제가 뭐 이제 김포라든가 이런 지역이 지금 탈락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탈락이 됐던 김포라든가 광명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양 쪽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향후에 다른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또 한번 관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알고 내가 보는 거랑 또 아무것도 없이 내가 보는 거랑은 많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한번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정책 의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의 발표에 따른 전망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전망을 한번 보면,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자, 우리가 GTX 사업이라던가 이런, 아니면 이제 뭐 지하철 연장이라던가 아니면 도로망 확충이라던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 어떻게 보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통망 확충이라는 실행에 대한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되는 거죠. 예, 교통망 확충이라는. 예, 그래서 이 교통망 확충이 지금 발표된 대로 이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라 그러면 당연히 주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면서 거의 뭐 향후에 앞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절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 뭐 과천이라던가, 그 다음에 교산지구, 그 다음에 남양주의 왕숙지구 같은 지역들이 앞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강남권 내에 고급 주거에 대한 수요가 그쪽으로 유입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는 또 강남권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기회가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되시는 분들, 특히 무주택자이신 분들, 그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잡으셔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강남권 내 고급 주거에 대한 수요가 이쪽으로 유입은 안 될 거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어찌됐든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양극화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렸죠. 예. 양극화는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보더라도. 그쵸? 예. 어차피 이제 강남권이라는 이런 고급 주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찌됐든 그들만의 리그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예.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번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1기 신도시의 장점, 2기 신도시의 장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교집합상에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번에 수요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자족 기능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 자급 여부가 관건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1기하고 2기 신도시 중에 가장 성공한 신도시가 어딥니까? 판교예요. 판교 신도시가 가장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대한민국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판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산업단지라던가 어떤 단지들은요, 연계성이 좋아야 돼요. 연계성이. 자, 그런데 지금 뭐 지도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가 어렵고, 자,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는 거죠. 그럼 밑에가 판교입니다. 그죠? 판교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강남이에요. 자, 강남에 뭐가 있어요? 강남에 우리가 테헤란로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쪽에 IT 쪽도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었죠. 여기에 이제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표된 걸로 보면은 양재 우면지구에 양재 R&D 특구가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경부고속도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연계성, 강남부터 양재 우면동, 여기 판교까지 연계성이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교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교 신도시가 가장 성공한 신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판교 신도시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과연 지금 만들어지는 교산지구라던가 왕숙지구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천이라던가 뭐 가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옆에 이제 지식 정북타운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가천이 제일 좋다라고 했었고, 자, 그런데 그 외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연계성 있는 입지가 과연 생길 수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신도시 발표에서 보면 자족 기능을 강조를 하면서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지금 분배를 했어요. 놔뒀는데 거기가 어떤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냐, 이게 또 관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자급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서울의 주택시장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자급자족이라던가 교통망이라던가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럼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에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로드맵대로만 보면은 지금 내년까지 해서 지구 지정 완료해 놓고 2020년도부터 토지보상금 나가면서 2021년도부터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빠르면은 지금 지구 지정부터 완료까지 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을 4년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지보상금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토지보상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3기 신도시가 어디예요? 서울 바로 옆이잖아요. 이 토지보상금이 어디로 움직이겠냐 이거죠. 어디로 움직일까요? 예, 부산으로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서울로 들어오겠죠. 자, 부동산은 간단하잖아요. 어떤 지역에 내가 살아요. 그 지역에 돈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어찌됐든 서울의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정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울의 주택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요를 분산을 시키겠지만 어찌됐든 이 신도시는 서울의 서자 아닙니까? 서자. 그렇죠? 네, 서자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주면 서울은 어때요? 더 오른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급자족에 대한 것도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될 것 같고, 왜? 판교 신도시만한 영재성이 좋은 입지가 과연 있느냐? 예,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018년도입니다. 예,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연말 알차게 보내시고, 예,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